안녕하세요. 제가 고시원 절대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2015년, 2016년 뭐 이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시원 같은 데는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뭐 절대 한 적이 없죠. 그 이전에는 제가 지금 나이가 거의 30대 후반인데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거든요. 20대 때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하고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게 가족이 다 해줬고 저는 이제 학업에 몰두해라 뭐 이랬기 때문에 집을 직접 구한다거나 뭐 월세에 대해 걱정하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크게 별건 아니죠. 저희가 뭐 전세 3억이나 뭐 아파트 뭐 좋은 아파트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순전히 학업을 하기 위해서 집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기숙사 같은 개념이었죠. 그때 집이. 그래서 뭐 주거비가 얼마나 들어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저는 없었고, 저는 이제 둘째라서 더 그랬고, 그냥 거기 이제 있으면서 학업을 해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네, 고시원이라는 데는 저는 노량진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고 별 생각이 없고 이제 뭐 아는 게 전혀 없었죠.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고시원에 관한 좋은 뉴스는 안 나오잖아요. 항상 뭐 어둡고 침침하고. 저는 고시원 진짜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독서실? 공부방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런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학업 끝내고 대학원까지 끝내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군대를 가고 이제 제가 논문이 남아 있었어요. 사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논문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군대 2년 동안에 그 생각을 했죠. 맨날 뭐 그 환경, 군대라는 곳이 내 개인 시간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틈틈이 생각은 하잖아요. 이제 뭐 이게 다 끝나면 나는 제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뭘 끝나고 뭘 할까를 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뭐 저는 그렇다 치고 대학 다니던 친구들은 그냥 계속 학교 휴학했으니까 복학하면 그만이고, 뭐 군대로 왔다고 완전 전혀 새로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그때 어떤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뭐 여유가 생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군대 가기 전에 알던 그 전공과 형이 선배가 말씀해 주셨는데 다 끝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를 갈 때 자기 경험상은 그 경험상 다 끝내고 가면은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약간 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 형 말을 약간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논문을
남겨놓고 갔는데, 저는 사실 논문을 너무 쓰기가 싫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제 논문을 왜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시간을 투여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논문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왜냐면은 대학원을 다닐 때 그 논문 제목부터 해서 막 심사도 해야 되고 수업도 따로 있고 자격시험도 따로 있고 막 너무 복잡하고 지금 생각해도 막 머리 아픈데, 머리 아픈 건 둘째치고 너무 귀찮고, 그리고 막 토시하나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게 약간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일단은 논문이라는 거는 뭐 진짜 논문을 잘 써서 학계에서 각광받고 센세이션이 될 그 여지도 있지만, 대 기준에서는 그냥 적어도 이 논문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그 관념이 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별 매력을 못 느꼈고요. 그냥 해야 되는 거, 해야 돼서 하는 그런 컨셉이 강해가지고, 아무래도 군대에 있던 사람이 좀 활동적으로 업비 상태가 되잖아요. 과하게 하루 종일 풀가동 하니까 거의.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학업만 하고 살아왔던, 거의 혼자 지내고 했던 저가 이제 살아온 환경과 너무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갈 때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군대 갈 때 살던 집을 다 정리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어쨌든 서울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그 집을 이제 방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받잖아요. 그 보증금을 받아서 부모님한테 그걸 좀 보존을 해주시고, 나중에 내가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약간 즉흥적인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그렇게 부랴부랴 후다닥 방을 빼고 보증금에 대한 얘기도 정확하게 안 하고 저는 군대를 가버리는 바람에 그런 집 문제에 대해서 흐지부지가 되고, 제가 또 다른 옵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나중에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렴풋이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했던 생각이, 이제 나중에 고시원 같은 데로, 왜 그런 생각을 제가 대체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때 뭐 가족하고 완전 등지고 살고 이런 건 아닌데, 우선 내가 학업을 어느 정도 다 마치고 갔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나중에 내가 다시 서울로 가서, 사실은 서울로 다시 돌아온 건 당연하죠. 제가 계속 살았던 터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돌아가면 자꾸, 네, 돌아가면 이제 할 수 있는 옵션, 어디까지 말했죠? 그거를 생각을 했었을 때 어렴풋이 이제 고시원 같은 데를 가야겠다. 그때는 다 이제 거의 다 학업을 끝냈으니까, 대학원을 제가 수료를 했으니까 논문만 쓰면 이제 뭐 다 끝나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논문만 쓰면 되니까 고시원 같은 데 잡아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논문을 쓰겠다 거기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가 간편하니까 집을 또 다시 계약하고 할 거면 뭐 이래저래 드는 돈도 그때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방을 빼면서 뭐 2천이면 2천, 3천이면 1000이면 10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안 하고 있었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아,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여한 게 아니고 월세도 제가 안 냈기 때문에 저희 뭐 아버지나 뭐 누나나 어머니가 냈겠죠. 전 정말 학업을 빡세게 했기 때문에 뭐라 말할 그 주장할 권리가 있다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고시원에 대한 컨셉이 머릿속에 생겼는데 진짜로 현실에서 그게 일어날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니까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역을 하고 나왔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집은 부모님 계신 곳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 끝나고 이제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머릿속에 논문을 쓰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내가 스스로도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저를 따라다니던 한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걔가 계속 오빠 논문 안 써요? 안 써요? 논문 쓰지 막 자기 일처럼 한마디로 막 스토커처럼 수준으로 막 따라다니면서 논문 안 쓰냐 이러니까 너무 싫잖아요. 안 그래도 싫은데 근데 다 어쨌든 자르고 앞뒤 자르고 얘기해서 저는 고시원을 가게 됐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근데 이래저래 알아봤겠죠 제가. 근데 딱 고시원 이런 데를 간 건 아니고 생각보다는 괜찮은 데 간 거죠. 이제 원룸텔 뭐 고시텔 뭐 원룸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부모님이랑 뭐가 틀어져 가지고 왔는데 거의 도망치다시피, 도망은 아니고 약간 도피성으로 나왔던 데가 그때 마침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원룸텔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건물이 한 5층이었나? 뭐 그런 데가 있는데 야 독서실 분위기고 조용하고 주방도 따로 있고 뭐 나쁘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깔끔했고 안에 욕실이 있어요. 샤워할 수도 있고 욕실 따로 있고 그 좁은 방에 거의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 있고 침대가 바로 거기 옆에 있는데 그게 좀 별로여서 제가 나중에 거기 발 같은 거 하나 샀어요. 가림막 있죠. 가림막을 사고 옆에 되게 좁게 TV가 하나 있는데 저는 거기서 TV 보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러고 바로 나가는 문 있고 옷장이 아마 작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갔나 싶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군대라는 데가 생활관이 있잖아요. 8명 막 어떤 데 10명씩 들어가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돔룸인데 도미토리 같은 룸인데 여행 갔을 때 그렇게 자는 것도 싫은데 그렇잖아요. 원치도 않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 그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의 그냥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너무 고팠거든요 그때. 막 누구냐 소령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학교에서 교장실 뭐 교감실 이런 데처럼 단독으로 방이 있잖아요.
나중에 거기 청소할 때 들어가니까 막 화장실도 따로 있고 그렇더만요. 근데 그런 독립된 공간이 너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나 좀 머리도 정리를 하고 시키고 그랬는데 부모님 있는 집을 보니까 전혀 그런 나의 심정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심정을 이해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말풍선, 생각풍선 이런 게 위에 뜨면 그걸 다 막 이렇게 죽이는 사람 것 같아. F킬러든 뭐든 막 뿌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부모님 욕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원룸텔을 들어갔는데 보증금이 있었어요. 거기 한 3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하고 월 30만 원씩 내는 건데, 거기서 8, 9, 10, 11, 한 서너 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그때는 석 달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일단 거기는 진짜 좁고 주방이 있어도 제가 그때는 거의 먹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맨날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영양 실조 안 걸리는 게 너무 다 신기하고, 옆에 막 햄버거 먹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서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짜 갓 전역하고 나와서 아무런 환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그마저도 감지덕지했죠, 당시에. 그리고 그건 우두컴컴한 건 하진 않는데 옆방에서 기침하면 다 들리고. 근데 거기 자체는 어떤, 그게 조금 지금 생각하면 안 좋은 게 여자 남자가 분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옆 앞방인가에 아줌마? 약간 나이 드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는 사람 같은데 기침을 엄청 많이 해갖고 그게 생각나고 딴 거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쪽으로 주소도 옮기고 우편물을 받아야 되니까 우편물 올 일도 사실 없지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고시텔 아니고 원룸텔이라 돼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크게 불만 없었는데, 제가 거긴 일단 서울이 아니고 약간 도시도 아니고 시골 같은 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몇 달 뒤에 서울로 옮겨갔죠. 막 짐을 꾸려가지고 버스에다 막 싣고 서울 도착해가지고 지하철을 무슨 짐꾼같이 들고 가는데 그 장면을 누가 봤어야 돼. 근데 그러고 가서 그 전에 이제 알아보고 갔죠. 왜 원래는 이제 원룸을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일단은 내가 가족하고도 부모님한테도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어떻게 휴가 때 나온 건 휴가 때 나온 거고, 응? 전역을 하고 나왔으면 파티라도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막 와가지고 자기네들 터전을 방해한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나를 매도를 해가지고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거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난 생존권을 보장받고 싶은데 내가 또 다른 군대에 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 부모님이랑 살아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틀어지고 도망치다시피 집 나왔죠. 나왔으니까 뭔가 그 상황에서 막 집을 구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뭐하고, 그냥 내가 가는 길 가는 거지 계속.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원룸텔을 알아봤는데 일도 아니고 중간에 뭐 돈 때문에 뭐 출퇴근한 적이 있었죠. 근데 뭐 돈이 되는 것도 돈이 막 마음같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서울에 이제 가면서 원룸텔을 알아봤는데 거기는 막 홈페이지도 있고 무슨 호텔식 원룸텔 해가지고 뭐가 있었는데 거기는 비싸요. 월 45만 원인가 했거든요. 근데 보증금은 없었는데 잠깐 잠시만요. 네. 그래가지고 45만 원인데 거긴 좀 좋을 줄 알았죠. 무슨 레지던스 해가지고 되게 살만한 곳인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은 한 개도 좋은 게 없고요. 다만 위치적으로 거기가 위치도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나쁘진 않은데 좋을 것도 없는 약간 주택가 골목인데 사실 거기가 부촌이었거든요. 주변에 원래 잘 살기로 알려져 있는 동네였는데 원룸텔이 있는데 밖에서 보면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고 좋긴 한데 일단 내가 살만한 곳이 아니었던 거죠. 거기가 뭔가 그러니까 번듯한 진짜 반지하 원룸이라도 거기 있어야 발을 누이고 자는데 문제는 진짜 캠핑카보다 작고 여기는 침대를 딱 올라오면은 내 발이 벽에 닿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자야 돼. 그러고 뭐 화장실은 그렇다 치는데 일단 냄새가 들어오고요. 게다가 냉난방이 되지만 너무 춥고 에어컨 틀면 춥고 보일러를 난방을 하면 너무 덥고 그냥 책상이랑 막 거기도 너무너무 좁았죠. 사실 제가 그때 캐리어가 있어서 캐리어를 들고 다녔는데 그것도 이렇게 펼칠 수가 없을 정도의 사이즈 방 칸이.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안에. 창문은 그전에도 없었는데 창문이 없다 보니까 위에 창문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게 복도를 향해 있는 창문. 그리고 어떤 방에서 무슨 아로마 향 같은 걸 피는지 복도에 그런 아로마 냄새가 나고 거기에 시끄럽진 않았는데 절대로 지금 생각하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은 월 45만 원을 내지 마세요. 진짜 돈 아깝습니다. 진짜 월 45만원 거의 보증금 뭐 500, 뭐 더 낮은데 300, 막 500, 1000 내도 어차피 내는 돈인데 그거는 제가 얻어서라도 냈어야 되는 돈이죠. 저도 지금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때는 절박했죠. 잘 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도 한 3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더 이상은 밖에랑 거기 안에 내가 지내는 공간이랑 이 괴리감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은 막 그 부촌의 모습이 막 나오고 식당 막뒤 나오고 그때 근데 제가 몇 군데 막 떡볶이집 유명한 거기 주변에 맛집이 되게 많아가지고 떡볶이집 자주 가고 거기 연예인들 사인 되게 많이 붙은 거기 동네를 좀 배회를 했었어요.
뜬금없이 연예인이 새벽에 막 지나다니고 막 이런 근데 그땐 그런 거 아무 신경 없고 그냥 내 주거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거기서 치킨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일단 그게 너무 희한하잖아요. 일단 나는 뭔가 사회로 적응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은. 왜냐면은 지금 생각하면 거기 복도 있고 방 한 칸이 있고 뭐 군대 생활하던 생활관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응? 다만 1인실 한 칸씩 돼 있다는 점 빼고는. 그래서 거기서 3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더 이상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때 사실 알바나 막 잠깐 파트타임 같이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 동네를 옮겼죠. 제가 원래 있던 데가 강남구 쪽이었는데 거기 논현동 쪽이었네요 보니까. 근데 거기 있다가 강동구 강동구 쪽을 제가 서울 살면서 처음 가본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를 처음 갔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거기가 살기는 더 좋더라고요. 일단 도심이 아니다 보니까 막 쓰잘데기 없는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정말 주거 환경에 필요한. 지금 생각하면 동네가 막 이렇게 잘 돼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사람 사는 그런 사람 냄새 나고 이런 거는 거기가 더 나았던 것 같고 거기는 우선 월 42만 원 뭐 이랬거든요. 3만 원이 싼데 더 넓고 발도 뻗고 잘 수 있는데 벽지는 조금 뭔가 약간 오래된 모텔 벽지 같은 막 꽃 모양 이런 거지만 화장실도 괜찮고 캐리어를 펼치기도 괜찮고 무엇보다 창문이 되게 밖으로 향하는 창문이 크게 있는 게 너무 좋았죠 그때는. 그래서 거기 또 3개월 있었어요. 네. 거기선 제가 끝나고 와인도 혼자 마시면서 TV도 보고 그때 기억나는 게 그 김성경 씨하고 김범 나오는 무슨 캅 이런 드라마인데 막 몰두해서 보진 않았지만 그게 기억나고 거기는 좀 있을만 했었어요. 너무 사실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 생소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되는 거는 원룸 그런 데마다 총무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면 나쁠 건 전혀 없는데 그분 벨소리가 그때 EXID 위아래였거든요. 그게 너무 시끄럽고 밖에서 들으면 그런 방음이 좀 안 된다는 점. 그렇지만 되게 그 웬만해서 조용하고 저는 거기서 꽃등심을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부엌이 있는데 부엌이 진짜 엄마가 청소한 주방처럼 막 반들반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치울 것만 딱 치운 느낌인데 거기서 라면이나 뭐 계란, 김치, 밥을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제가 못 있을 이유는 냄새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도 어쨌든 약간 요양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괜찮아요. 주중에는 내가 막 정신없이 막 헐레벌떡 일어나고 뭐 밤에 와서 잠깐 쉬고 그건데 이제 삶의 질이 없고 조금 내가 여기 왜 있나 생각이 맨날 들고 구시원 그런 텔이 일단 좁다 보니까 좁고 주거 환경이 없고 약간 보호받을 수가 없고 응?
그런 사회적 보장 뭐 그런 거 바라는 게 사치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고 사실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특히 주말 되면은 내가 왜 여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뭐 그 현실 자각 타임 이런 게 오고 여유가 없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 생각엔 거기서도 잘 살 사람은 잘 살 것 같은데 거기서도 한 3개월 있었어요. 어느 날 나와서 주말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근처 모텔이 나쁜 곳이 아니고 괜찮은 어쨌든 모텔을 가도 거기보단 깨끗했어. 깨끗하고 넓고 그리고 퀸 사이즈 베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자유를 만끽하고 한 번은 그러고 돌아왔는데 더 이상 나 거기서 지낼 수가 없겠다. 나 진짜 여기 진절머리 나고 들어오면 저 총무인지 저 아저씨 눈치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분이 왠지 다 내 생활권까지 망가뜨리는 것 같고 막 이런 망상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들고 여유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마침 또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멀리 계신 어머니가 이제 나 다신 안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돈이 생기게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기에 나가겠다. 보증금을 내서라도. 근데 거기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부동산도 보게 되고 뭐 500부터도 있더라고요. 보증금이. 그래가지고 단기 임대는 뭐 100에 뭐 얼마 100에 보증금은 100인데 뭐 월세가 좀 많이 높다던가 막 6, 70 막 이렇게 80 오피스텔도 괜찮아 보이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보는 재미는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주말에 이제 딴 데서 모텔에서 자고 왔는데 더 이상 진짜 못 참겠어. 나 이렇게 못 살겠어 하는 생각이 제 온몸을 뒤덮으면서 비 오는 날에 그렇게 이제 눈팅을 하다가 부동산을 그냥 냅다 찾아가게 됐어요. 그냥 불현듯 들어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사장님한테 구해달라. 단기임대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일단 그렇게 속전속결로 해서 구한 데가 오피스텔이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원룸텔에 있다가 그 오피스텔 지금 생각하면 거기도 넓지는 않은데 깔끔하죠. 거기는 진짜 이거 나한테 이런 내가 여기 들어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 곳이었고 거기가 이제 보증금 100에 월세가 70이었거든요. 3개월을 계약을 하고 어쨌든 보증금이 싸니까 보증금을 걸어놓고 월세는 정말 말도 안 되죠. 사실 제가 뭐 300을 벌어도 빠듯할 텐데 월세 70 내는 게 300에 3분의 1을 벌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수중에 있는 돈이랑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 정말 못 살겠다 하니까 거기를 이제 일단 3개월을 계약을 하기로 해가지고 거기로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 진짜 화장실이 너무 좋고 정말 1인 가구가 살기 그만한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강동이라서 별 기대도 안 했는데 거기가 오히려 그 보물 같은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9층인가 이러고
정말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정사각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모든 게 너무 깔끔해. 그래서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오히려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이제 말 그대로 오피스텔이니까 약간 뭔가 그런 맛은 없어요. 집 같은 느낌은 들지 않고 조금 휑하고, 그럼에도 거기 있으라고 그러면은 못 있을 이유는 없는 게 깨끗하니까. 그리고 거기 방음도 정말 잘 됐었던 기억이 나고요. 개가 어디선가 짖는데 되게 어렴풋이 들려서 별 방해도 안 되고. 다만 이제 창을 이제 딱 열면은 바로 빌딩과 같은 앞에 병원 있고 이래서 조금 삭막한 느낌이 있지만, 예, 그 월세가 또 비싸잖아요. 70이면. 그래도 관리비도 크게 부담 안 되고, 택배도 잘 받아주시고 관리실에서. 그리고 바로 밑에 층에 내려가면 편의점이 이제 건물에 있어가지고 전혀 불편함 없고, 앞에 카페 있고 막 먹을 때도 많고, 거긴 정말 만족도 정말 최고 100%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개월 지나고 계약 만료가 될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가 전전세인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한테 전화 오고, 또 어디 부동산에서 전화 오고, 내가 지금 뭐 찾아갈 텐데 당신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독촉 전화 같은 거 있잖아. 나는 계약을 했는데. 그런 전화도 많이 들어와서 좀 피곤하고, 또 거기에 또 있다 보니까 좀 저렇게 양지로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 자꾸 그런 욕망이 생기던 때인 것 같아요. 주거 환경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모험적인, 탐험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제 메이저로 나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3개월 끝나가니까 거기서 나가게 됐죠. 나가서 이제 1층에 있는 원룸으로 돼 있는 방을 하나 구했는데, 거기 드럼 세탁기 있고 뭐 난방 되고 뭐 별건 없었네요. 거기는 잘 못 구한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6개월 계약하고 보증금 300개, 얼마였지? 월세가 40만 원. 거기가 제가 이제 거기 교통이랑 이런 게 서울 도심하고 더 가깝고 이래서 앞에 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뭐 그런 걸 제가 뭐 딱히 고려한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컸어요. 거기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가 천호역이었는데, 근데 동네 자체로는 거기가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그 집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별로. 거기는 살 데가 못 되는 것 같긴 한데, 앞에 시장 있고, 그리고 거기도 벽이 너무 얇아가지고, 아침 옆에가 카페였거든요. 카페인데 그 사람들이 출근하면 나도 같이 일어나는 거야. 나 그때 일이 없었는데 출근하면 나도 같이 일어나. 갑자기 사람 소리 옆에서 나니까. 그러니까 뭐 내부 환경은 그 오피스텔만 한 데가 없었던 것 같아. 일단 방음, 그 소음이 없으니까 너무 좋고, 심지어 안에 에어컨도 좋았고. 네. 내가 별 신경 쓸 게 없고. 근데 마지막에 그 천호동, 그니까 정확하게 청내동인데 주소지가, 거기는 거기 정착할 거 아니면 살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좀 이제 주거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근래에는 마지막으로 구했던 저의 서울의 집이었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의 그 고시텔 탈출기 그러고 다시 이제 부모님 있는 데로 돌아왔죠. 왜냐면은 정리할 것도 너무 많고 일단 제가 뭐 새로운 잡을 구하든 일을 배우든 어쨌든 정리를 하고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놔버릴 일을 제가 하진 않았거든요. 학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까지네요. 결론은 고시텔, 원룸텔 이런 데는 웬만하면 살지 마세요. 뭐 단기적으로 1개월 잠깐 있을 데가 없고 뭐 어딜 갔는데 서울이든 뭐 어디 다 다른데 뭐 대구, 부산, 광주 뭐 광역시 갔는데 전혀 연고도 없고 모른다 이래서 무보증이니까 당장 내가 들어갈 수 있기는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지만 환경이 진짜 구리고 거기 불 나면은 그냥 완전 다 뒤집어지고 그런 사건도 많았잖아요. 고시텔이라 해가지고 제대로 시공이 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잘 살펴보시고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갈만한 곳이 못 되고 추천하지도 않아요. 저희 다시 찾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심지어 웬만하면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방 구하려면 중개인을 거쳐가지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한데 제 경험담이니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하는 거니까. 장점은 무보증이라 그런 무형고지에 갔을 때 어쨌든 잠이라도 잠깐 잘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대신에 뭔가 그런 기운은 지울 수 없다. 뭔가 투명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사각지대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가.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야 된다. 내 생존권과 내 생명권 같은 게 거기서 어떻게 돼도 누군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